재회 상담을 하다 보면 연애 상담은 똑같이 하게 되는 건데, 결혼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보면 재회랑 거리가 멀 수도 있는데 멀기 때문에 얘기해 볼게요. 오늘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좋은 결혼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난제예요. 제 상담을 하면서 안 궁금하고 안 보고 싶은데 굳이 내 남자한테 얘기해서 보는 게 두 사람의 외모거든요. 결혼정보회사에서 등급으로 사람을 나누는데, 필연적으로 재회 상담을 할 때 두 사람의 레벨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레벨이 상대보다 높을수록 재회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레벨을 판단해야 되는데, 저는 레벨을 판단할 때 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해요. 외면, 내면, 환경. 재회든 연애든 결혼이든 같은 레벨이냐, 누가 더 레벨이 높냐를 판단하게 되면 재회 방법이 비교적 정확하게 나오는데, 외모는 매우 중요해요. 외면은 말 그대로 상대랑 마주치면서 체감하는 외모를 포함한 것들인데, 외모, 분위기, 신체적인 유전자, 건강함 같은 것들이 전부 외면에 내포가 돼요. 상대의 외면이 우리에게 주는 자극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도파민 자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잘생긴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는 돈을 번 것과 같은 착각을 하게 된다. 인스타 짤에서 많이 봤을 텐데, 도파민 자극은 뇌에서 보상 시스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에게 화가 났다가도 눈웃음 한 번에 풀리고, 건방지고 오만한 사람도 압도적인 우월한 외모 사람 앞에서는 겸손해지는 스위치 같은 버튼 전환을 겪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외모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너무 커요. 90년대랑 26년도 현재를 비교해봤을 때 외모는 필연적으로 중요하게 되었어요. 우리 삶에서. 세 번째 레벨 판단 지표인 환경이 쉽게 말해 돈, 금전 재력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같은 능력의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쉽게 잘 벌까? 둘 중에서 아름답거나 잘생긴 사람이 돈을 더 쉽게 더 잘 벌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결혼이 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외모를 누르는 상황과 사건이 발생한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은 진짜 오랜 시간 고민했고, 좋은 결혼이라는 말에 어떠한 단어로 설명을 해야 될까, 어떠한 단어로 정의해야 될까 생각하는 데만 15년이 걸렸는데, 좋은 연애는 정의하기가 비교적 쉬운데 좋은 결혼은 정의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배울 점, 편안함, 서로의 성장, 신뢰, 의리, 이걸 얘기하고 설명하고 그런 말들과 단어들이 많긴 한데, 실제로 저한테 와닿지 않았던 게, 주변에 이혼한 친구들,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결혼 생활이 버겁지만 버텨내고 있는 친구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쾌적함. 쾌적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지금 떠올린 뜻과 제가 얘기하고 있는 개념이 다를 수 있어서 좁혀보면, 이코노미 좌석의 불편함과 비즈니스 좌석을 탔을 때의 쾌적함을 전제로 두고 결혼을 해서 1년 동안 살고 있는데 현재의 삶이 쾌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편안해야 되고,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대에 대한 신뢰나 미래 같은 희망 요소들이 전부 다 포함돼 있어야지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코노미 좌석에 앉아서 책 한 권을 읽었을 때 책 내용에 몰입하고 배울 점을 찾거나 원하는 부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옆 승객의 움직임, 소음, 빠르지 않은 승무원의 응대까지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은 이상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인지 부하 이론, 환경이 불편해질수록 사고력과 감정 조정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얘기해요. 결혼 생활이 쾌적하면 삶의 향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삶의 향상은 행복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죠. 발전, 미래에 대한 믿음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쌓여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결혼은 쾌적함이고, 그로 인해서 삶은 결혼 전보다 향상된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한 줄로 요약하는 좋은 결혼에 대한 정의예요. 저 같은 평균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즈니스에서는 똑같은 책을 읽어도 2배 이상 기억하거나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지식이나 지혜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통적으로 표정이나 대화했을 때 쾌적해 보인다, 삶의 쾌적함이 묻어있다, 제가 발견한 공통점이에요. 이는 갈등이나 문제 해결에서 매우 중요한 감정 조절 능력을 높여주는 게 삶의 쾌적함이에요. 결혼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갈등과 조율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코노미에서 옆에 사람이 물을 쏟았을 때 얼마나 짜증이 날까? 근데 비즈니스라면 얼마나 덜 짜증이 나고 누를 수 있을까? 왜냐면 비즈니스 좌석이라면 물을 쏟아도 승무원이 빨리 와서 응대를 해줄 거고, 일어섰을 때 누구한테 치이지 않고 화장실에 쉽게 갈 수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빠르게 문제가 일어나도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이코노미 좌석이라면 일어설 공간도 없고, 벨을 눌러도 승무원은 늦게 올 거고, 화장실로 가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했는데 줄이 서 있다면 아무리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도 이 환경 때문에 짜증이 나지 않을까요?
레벨 판단의 세 번째가 환경인데 상대방의 재력, 학벌, 가정환경, 직업 같은 것들이 포함돼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펙인데 단순히 돈의 문제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삶의 구조, 환경에 가까운 건데 상대방의 도파민을 자극했고 만날 때마다 설레이지만 그래서 뇌의 보상을 받지만 생활이 쾌적하지 않다면 결혼은 계속 생활을 같이 하는 건데 쾌적하지 않다면 그래서 우리가 늘 돈이 중요할까 외모가 중요할까 화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외면, 내면, 환경 이 세 가지 레벨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대방과 얼마나 내가 조율되느냐에 따라서 결혼 생활을 할 때 쾌적해야만 삶이 향상될 수 있는 조건에 놓이게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재회 상담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애 상담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연애 과정에서 얼마나 감정적인 윤택함을 느끼게 해주고 내가 느끼느냐가 연애에서 매우 중요한데 마음을 계속 상처받고 서운해지고 나는 불안하고 상대 마음속에서 늘 나는 우선순위에서 없는 것 같고 이대로 참다가는 평생 이 참음이 더 가속화될 것 같은 압박감은 연애 과정에서 감정적 궁핍함으로 우리를 내모는 건데 결국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는 외면과 환경을 보고 각자의 기호에 따라서 연애를 시작하게 돼요.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도 있고 돈이나 지식, 배경을 중시하는 사람도 있는데 뭘 먼저 본다고 해서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선호도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외모 선호냐 지식 선호냐 이게 뭐가 더 좋고 나쁘냐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면은 함께 생활하고 부딪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결혼을 목적으로 두고 연애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유일하게 상대방의 내면을 체험할 수 있는 게 연애예요. 내면에는 성격, 인성, 성향, 취향, 습관, 매너, 태도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하고 있는 건데 눈에 보이는 건 외면이죠. 잘생겼는지 건강한지 키 등의 유전자가 어떤지 보이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절대 거짓말을 안 하고 내 질문에 모두 대답한다는 전제하에 대화라는 수단으로 상대방의 환경은 다 알 수 있어요.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어? 집은 어디 살아? 자가야? 일은 어떤 거 해? 지금까지 돈은 얼마 모았어? 한 달에 얼마 벌어? 부모님은 뭐 하셔? 환경은 물어봐서 대답해 주면 다 들을 수 있죠. 혹은 만나면서 알 수 있는 거죠. 내면이라는 건 3년을 사귀어도 상대 내면에 대해서 전혀 모르게 되는 내담자도 꽤 많아요. 3년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모르는 거죠. 상대방의 내면을 제대로 경험하려면 밀도와 압력이 있는 상황이나 사건이 필요한 건데 1, 2년 동안 아무 큰 사건 없이 무난한 일상만 이어지는 연애를 하는 커플도 꽤 많아요. 밥 먹고 카페 가고 데이트하고 안 싸우고 연락 평균적으로 이어지고 그럼 뭐 1년 만나도 아무 사건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내면을 정확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연애 3년 했으면 충분히 알았다 착각하고 결혼했다가 6개월 만에 이혼하는 커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건 연애보다 밀도와 압력이 20배 이상 높고 사건이나 상황 발생률도 20배 이상 높아요. 상대가 변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내면을 얕게 안 상태에서 상대방의 전체를 안다고 착각한 거죠. 1을 보고 10까지 알았다라고 착각한 건데 드문 확률로 외면이나 환경의 조건 때문에 호감을 느끼고 만나서 내면까지 서로 쾌적하게 만든 커플들이 있어요. 서로 좋아서 만났고 잘 연애하고 결혼해서 잘 사는 거죠. 호감을 가지고 만나서 시작이란 걸 하고 연애라는 중간을 지나서 결혼이라는 결론까지 통과해서 쾌적하게 사는 커플의 확률은 1%가 안 돼요. 그래도 나머지 10% 정도는 한쪽이 희생하거나 헌신하는 방향으로 질질 끌고 가면서 버티는 결혼인 건데 그것도 나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10%도. 근데 그것도 10%밖에 안 돼요. 참고 살아가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10커플 중에 한 커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결혼에 대해 느끼는 미지의 공포는 혼자 살 때 느끼는 지금 현재의 쾌적함이 결혼을 통해서 지금보다 훨씬 불편해질 수 있는 공포와 주변의 사건들, 사례들, 지인들 때문이라고 봐요. 결국 사람들이 왜 결혼 못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해서 끝까지 대화를 끝까지 몰고 가면은 지금보다 덜 쾌적한 삶이 혹시 생길까봐 그런 상황들이 혹은 그런 불편한 삶이 평생 지속될까봐 공포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반대로 상대방한테 결혼 승낙을 받거나 100% 프로포즈를 받는 방법 또한 상대가 나에게 생물학적 혹은 조건적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나랑 결혼하면 지금보다 더 쾌적한 삶이 지속될 거다 설득하게 되면 상대방과 결혼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영상에서는 재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총정리를 좀 할 거고 지금까지 뭐 대리카톡 이런 걸 다뤄왔는데 어떤 상대와 결혼하게 되면 결혼 생활이 쾌적할까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할게요. 어릴 때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못 내려가지고 연애를 하면서도 소개팅을 하면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우연히 만화가 천계영님의 작품을 보다가 내가 원하던 결론이 이분이 얘기하는 작품의 이 단어의 개념이구나 통찰하고 도움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건 라방에서 옛날에 얘기했었어요. 제가 미숙하지만 지금 내는 이 정의가 누군가에게는 찾고 있었던 답이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답을 찾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재회 상담가지만 감히 결혼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해봤어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